넷플릭스의 일본 애니메이션 어느 정도 만족하시나요? 최근 넷플릭스에는 다양한 일본 애니메이션이 추가되었습니다. 마마마, 네여기, 그랜라간, 바케모노가타리, 아노하나, 그리고 2월 중순에는 귀멸의 칼날도 올라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판권 만료로 더는 국내에서 보기 어려워진 작품들이었던 만큼 이들의 추가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넷플릭스에 새로운 일본 애니메이션이 추가될 때마다 좋은 감정보다는 왠지 모를 짜증이 밀려오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은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넷플릭스는 그동안 많은 일본 애니메이션을 제작했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N-마크와 함께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이라고 이름 붙여져 올라온 작품들이 그러합니다. 여기에는 실제로 넷플릭스가 기획 및 투자한 작품도 있고 완성된 것을 구매한 작품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오직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는 독점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넷플릭스를 2016년 12월부터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넷플릭스가 들어온 것이 6월이었으니 빠르다면 빨랐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당시 넷플릭스를 이용하고자 한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독점작 리틀 위치 아카데미아를 보기 위해서였죠. 트리거에서 제작된 리틀 위치 아카데미아는 당시 엄청난 기대작이었습니다. 가이낙스에서 독립한 제작진이 처음으로 제작한 작품이었고 OVA가 큰 인기를 끌어 극장판까지 제작된 인기작이었습니다. 킬라케이가 닌자 슬레이어 등을 통해 성공적으로 안착한 트리거의 기념비적인 작품이었기에 요시나리 요우의 감독 작품이었기에 리위아를 보기 위해 저는 넷플릭스를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떨까요? 재밌게 리틀 위치 아카데미아를 시청했을까요? 아닙니다. 놀라겠지만 지금까지도 리위아를 시청하지 못했습니다. 넷플릭스가 국내의 작품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예고편과 함께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이 망할 놈의 알람 받기는 마치 농락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리위아는 2017년 1분기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년이나 방치된 건데요. 이는 비단 리위아에만 해당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와타나베 시인치로 감독의 캐롤 앤 투스데이부터 페이트 엑스트라 라스트 앙코르, 히소네와 마소땅, 피아노의 숲, 중신기 판도라, 아이디 제로, 리비던즈와 같은 작품들도 마찬가지로 썸네일과 예고편만 올라와 있는 채 기억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컨텐츠 장사를 하는 글로벌 OTT 기업의 이러한 행보는 너무나 아쉽습니다. 물론 넷플릭스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넷플릭스도 사정이야 있겠죠. 방송국이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한 후 방심위에서 사후 관리를 하는 방송심의 시스템과 달리 OTT 업체가 영화 또는 비디오물을 스트리밍하기 위해선 반드시 영등위의 사전 등급 분류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영등위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않고 스트리밍을 진행한다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행에 관한 법률, 이른바 영비법에 의거 불법 비디오물 유통으로 처벌을 받게 되죠. 따라서 넷플릭스도 방송국에서 방영된 작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면 자체 독점작에 한해서는 반드시 영등위의 심사를 거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국내 작품이나 FTA 체결로 수입이 전면 허가된 미국 작품과 달리 일본 작품의 경우에는 영등위에서 등급 분류를 아예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는 아직도 4차에 머물러 있는 한일 대중문화 개방 때문인데요. 2004년에 이뤄진 4차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따르면 영상 컨텐츠는 일본 영화만 허가하고 케이블 방송만은 예외로 일본 애니메이션과 방송물 등을 허용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비디오물에 관해서는 여전히 개방되지 않은 상황이고 자체 심사 권한이 없는 넷플릭스는 자사 오리지널 일본 애니메이션을 업로드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리위아나 다른 작품들이 안 올라오는 게 아니라 못 올라오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국내법에도 불구하고 다른 독점작들은 버젓이 공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넷플릭스가 불법 비디오물을 유통한 걸까요? 아닙니다. 넷플릭스가 국외 비디오물로 등급 심의 신청을 하지 않고 국외 영화로 우회 신청을 함으로써 분류를 받은 겁니다. 12편, 24편의 작품이 아니라 한 편의 영화로서 신청을 하고 영등위에서도 이를 받아준 거죠. 물론 영등위에서는 일본 비디오물의 등급 분류를 아예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편법인지 로비인지 아니면 관행적으로 해준 건지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국외 영화의 심의 비용은 비디오물보다 훨씬 비싸고 심의 시간도 길기 때문에 넷플릭스 입장에서도 딱히 반기는 상황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넷플릭스는 신청만 하면 공개를 할 수 있는데 신청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위아 같은 미공개 작품들이 쌓이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화 2작품을 심의할 시간에 티베이 1작품을 심의하기 때문에 절차가 더뎌지고 그만큼 업로드될 작품 수도 줄어들겠죠. 그러면 순서대로 신청을 넣어서 차례로 공개를 하던가, 어려우면 다른 방송사와 협업해서 자체 심의를 받고 공개를 하던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공개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어떤 작품이 공개되고 어떤 작품이 공개되지 않는지 기준도 모르겠고, 무언가 이유가 있어서 공개하기가 그렇다고 하면 이유를 밝히고 사이트에서 내리던가. 고객이 호구인가요?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하나요? 지나치게 외국어 표기법을 고려하는 자막이나 성인 인증 사이트임에도 무편집본을 가져오지 않는 문제는 여기선 언급만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넷플릭스, 정말 애정하는 OTT입니다. 저는 주로 하는 것보다 보는 것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데요. 매번 느끼는 거지만 넷플릭스만한 사이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리위아를 보기 위해 가입했지만 4년 동안이나 계속 이용한 것은 그만큼 매력적인 곳이기 때문이죠. 국내에서 넷플릭스를 통해 일본 애니메이션을 시청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에서만 볼 수 있는 독점작이라면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기업이라면, 고객을 위한다면 책임져 주세요. 리트위치 아카데미아가 정말로 보고 싶습니다. 자, 진짜가 나타났다. 다들 길을 비키고 머리 숙여라. 아니다 됐다. 다들 일어나. 핸드폰을 꺼내서 판방을 돌아라. 야 너네 거기 지금 뭐하냐. 쬐라 검색하고 빨리 구독 눌러라. 시간이 없다. 미안 사실 구라다. 생방송은 아니니까 너네만